그 빨리 우리 저 당 대표하고도 네. 1대1로 만나서 지금 특검 문제를 좀 상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12년 전인가요? 2012년이죠. 2012년에 당시 이제 여당 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네. 후보하고 네. 이명박 대통령 만날 때 그 당시 민주당이 했던 발언이 우리 야당 요번에 야당 발언한 거 보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있었는데 뭐 어마무시한 말들 했습니다. 무슨 뭐 모의하느냐 뭐 하느냐 정권 연장 획책 뭐 하느냐 해서 민주당에서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야당이 그런 의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정감사의 질의에서 답변대 나왔지만 서울지검장이 했지만 지금 피고발 상태입니다. 피고발 상태고 해서 더구나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 대장동 사건을 엄정하게 빨리 하라 그랬습니까? 해가지고 수사 중이고 어쨌든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데 더구나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니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과거에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야당의 그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다음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다 쓰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숨졌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는 당에서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사실 오늘 집회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직선제위의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정치사에 특히 야당이 반성해야 될 게 많은데 역시 야권 단일화 실패해가지고 YSDJ 단일화 안 되면서 어부지리로 사실은 네. 됐던 겁니다. 당시 DJ는 DJ대로 계산을 사자필승론 네. 운운했고 YS는 YS대로 참 이 큰 단합력을 못 받아줬고 JP는 뭐 어차피 따로 나갔고 이래 됐는데 그래서 직선이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뭐 제 평가보다는 제가 특파원 할 때 돈 오브 더 프라고 아주 유명한 워싱턴 네. 포스트 그 언론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책도 많이 책도 많이 쓰셨죠. 쓰고 또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사장도 맡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투 코리아라는 책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왜냐하면은 북방과 남북 문제. 북방과 남북 문제. 그게 물론 그 당시에 보수 대통령이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 남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도 했고 그렇죠. 일단 비핵화 선언도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국제적으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이거 당내에서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뭐 부적절하고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였다. 본인도 사과하고 했지만 네. 이준석 당대표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광주 5.18 정신을 훼손했던 과거 일부의 아주 심각한 잘못된 행동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다. 뭐냐면은 뭐 권한 위임의 사례를 하다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뭐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죠. 정치적인 어떤 미숙함을 드러낸 발언이기도 한데 우리 당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에 가보면 당대표실에 이준석 대표 이야기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사진은 없습니다. 여기 신한국당 김영삼의 정당은 우리 노태우 대통령도 성과가 있다고 하셨지만 두 분이 다 전노 두 사람 다 모두 12.12 5.18에 관련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처단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광주에 이제 그 국립묘지를 만들었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당의 입장은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대통령이 쿠데타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살상해 가면서 권력을 잡았고 권력을 유지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체 용서할 수 없다. 그건 우리 정당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이어받을 수 없는 대목이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전두환 노태우와의 단절을 이렇게 꿈꿨는데 윤석열 후보가 또 윤 후보가 근데 또 윤 후보 역사인식도 우리가 별다른 의심하지 않는데 뭐냐면은 대학 때 그 5.18 나기 전이죠. 12.12 사건으로만 무기징역을 이제 선고했던 예비 법조인이었습니다. 네. 조혜숙님께서 윤석열 씨는 걔한테 사과를 했지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과 문제는 좀 빨리 끝내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이제 넘어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일단 경선이 TV 토론이 끝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광주를 찾아서 그분 사과도 하고 또 그 전에 또 국민들에 대한 또 진지한 또 목소리도 또 내겠죠. 그럴까요? 네.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게 부인
얘기 나옵니다. 개 사과 사진 논란이 있고 막 하면 지 각시는 안 나오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게 거의 막말 배틀까지 갔어요. 이 부분은 조금.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이런 식의 분위기는 굉장히 위험해서 이제 4강 후보들한테 제가 뭐 특정하지는 않고 네. 이 정말 곤란하다. 이 레드라인 넘어서고 있다 지금. 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지금 동조를 해서 네. 이 문제를 정말 같이 좀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집안 싸움도요. 네. 그때부터 너네 집안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부부 싸움도 그때부터 파탄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우리 지지자들한테 우리 당의 후보들한테 당부하고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후보들은 승복합니다.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경선 끝나고 나면은. 그런데 각자 후보들을 지지하던 그 지지자들의 마음은 다친 마음, 그렇죠. 자존심이 걸렸거든요. 네. 우리가 정치적 지지 행위라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끌어안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번 선거는 뭐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지금 큰 유행입니다만 포용성 게임이다. 누가 더 포용성을 보내주느냐, 누가 더 통합 능력을 보여주느냐의 게임이다. 그래서 후보들이 이런 행위를 일체 중지하라고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의 부인도 뭐 빠지지 않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데 소시오패스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도 의원님? 그 상당히 참 난감한 대목인데 그래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구두 경고를 줬습니다. 네. 구두 경고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그 문화일보에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네.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청적인 글을 하나 썼네요 보니까. 근데 노한규 그건 뭐 안 됩니까? 협회장 얘기는 좀 걸러 들어야 됩니다. 저분 거의 정치인이세요. 아니 이게 지금 왜 대한신경의학 정신의학회가 구두경고를 줬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예. 골드워터라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누가 의사 한 사람이 그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 정신 상태가 대통령을 수행하기 적합한지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네. 이 때문에 이제 골드워터사가 대통령 후보가 그 잡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골드워터 룰이라 그래서 네.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생겼는데 또 하나 또 다른 게 있었대요. 정신과 의사가 지켜야 할 의무는 또 다른 게 있다면 경고 의무라는 게 또 있답니다. 네. 이게 이제 1969년에 미국의 포다르라는 대학생이 자신과 잠시 사귀었던 타라소프라는 여대생을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심리 상담을 틀어놨는데 이 심리 상담사가 이 계약의 의무 때문에 이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분은 의료윤리하고 다음에 이제 의료 전문가로서 이 말하자면 경고의 의무라고 할 거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원희룡 후보도 그래서 페이스북에 어제 그런 말을 내놨는데 하나의 쟁점을 놓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두 개의 직업 윤리가 대치되고 있다. 아까 골드워터를 하고 무슨 경고 의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은 명확하다. 대통령 후보의 정신건강을 저는 명백하게 공적 영역으로 본다라고 원 후보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책임과 이 비판도 다 이제 원 후보가 지는 것이죠. 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국민들이 판단이 또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논란이 왜 나왔냐 하면은 우리는 좀 지도자가 좀 이렇게 위험하죠.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국난이 셉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어느 지도자가 특정한 후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포악하다거나 또는 굉장히 뭐 이렇게 전력초에 심하다가 이렇게 하고는 그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님도 최영도 의원님 네. 대장동으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 만만치 않습니다. 손준성 검사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요. 예. 고발 사주 의혹 급히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사주는 손준성 검사의 영장 실질 검사 이제 이 심사가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그렇죠. 아직 안 나왔죠. 네. 결과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준성 검사는 자기가 11월 1일인가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공수처가 이런 걸 보냈다 그래요. 공수처가 문자로 구속영장 청구 전날인 22일에 국민의힘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조속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 일정을 감안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 손준성 검사의 이게 유무죄는 이제 한번 따져봐야겠죠. 따져봐야 될 테고 그게 지금 고발 사주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엮어 넣기 위한 지금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일 이걸
이걸 당에 줘서 야당이 고발하게 해라. 그러면은 우리 당 수사가 이렇게 하게 해라. 뭐 이런 건데 정말 그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 몇 단계를 거쳐 입증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그런 문서를 작성했냐 여부입니다. 그 진실 오늘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야당 의원으로서는 누구든 그 입증 그게 무슨 무슨 비리 제보가 있으면은 비리 제보에 대해서 그 제보를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정점식 의원이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든 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제일 핵심은 실제로 손준성 검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서 이런 일을 했느냐를 이제 오늘 공수처가 입증해야 될 겁니다. 만약 검사가 야당 의원한테 고발장을 이렇게 써주고 야 고발해줘 그러면 우리가 수사할게 이렇게 됐다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죠. 아니, 상식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왜냐하면 당시에 과연 그 윤석열 총장이 수족이 있는 시기였느냐. 그리고 손준성 부장이 그게 윤석열 총장이 왜냐하면 추미애 저 장관이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녹취록에서 김웅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김웅 의원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또 김웅 의원은 그 무슨 죄를 지고 김웅 의원은 이게 들어왔는데 김웅 의원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고발을 하는 방식을 연구원한테 좀 보니까 불필요한 일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자 이게 뭐냐면은 손준성 검사든 누구든 이게 업무방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에 없는 일을 상하관계 있는 사람이 시켰다는 것이 되는 거지. 이 고발 사주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 모든 사람은 누구의 비리라든가 고발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검사가 했다는 것이 아니 검사가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 고발 사주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시 이 양반이 그 자기 저 밑에 있는 손준성 검사한테 시키고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업무방해 같은 거. 왜냐하면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되고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자면은 이거는요. 다 그 수족이 잘려가지고 뭐 거의 뭐 업무 배제됐을 때 총장이 그런 일을 했을 수 있겠느냐. 그 당시 또 하나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발 그게 뭐냐면 그래 뭐 두 개의 문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은 앞에 문구 그거는 그냥 무살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디 간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뭐 보니까 그 지금 저희 경선이 민감한 시점에 사실은 이게 무슨 이게 서로 뭐 김웅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건 김웅 의원 스스로 밝혀야 될 문제긴 하지만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거나 핵심은 손준성 검사가 과연 뭐 어떤 경위로 이걸 실질 작성했는지 누굴 시켰는지 그런데 그 민주당에 만일 이런 제보가 이런 어떤 비리 제보가 들어오고 했으면 민주당은 그냥 안 넘어갑니까? 그건 난 비리 제보 절차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과연 이걸 누가 만들었냐. 것이 아무튼 빨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김웅 의원도 빨리 공수처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겠죠. 최영두 의원님. 예. 국가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야당의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뭐 하다가 벌써 이게 조사된 게 뭐 8월 말부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왜 조사를 안 받고 계속 미뤘을까요? 아니요. 다 줬죠. 다 줬고. 손준성 검사가 제대로 검사로서 응하진 않았죠. 조사에 대해.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가세요. 제가 박성준, 최영두, 박성준. 경선 앞두고 이게 뭐 하십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특검 빨리 합시다. 특검. 대장동. 감사합니다.